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보험 청구 중에서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그리고 기본 진찰료만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죠. 자,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시점에 따라서 보험은 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보통처치 한번 보면요. 보통처치라 하는 거는 자, 이미 형성된 와동의 약재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그 임시 충전재를 사용하여서 잠깐 충전하는 경우. 자, 이 경우가 우리 신경치료 중에서 치수절단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신경의 일부분만 그죠? 제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FC를 보통은 넣어주고 그 위에 또 임시약재를 넣고 환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수절단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이 치수절단한 치아의 그 FC를 교환하거나 드레싱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치수절단이라는 행위를 또 청구하지는 못하잖아요. 한번 청구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FC 교환이라는 거, 이미 형성된 와동의 약재를 교환하는 게 보통처치라는 이 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C를 교환하는 행위가 보통 일반적으로 2번 내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2번 내지 3번 정도라고 본다라면 보통처치라는 행위는 치수절단 첫날 하고 나서 같은 치아에 2번 내지 3번을 보통처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처치에 여기 해당이라는 1회당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 치아에 대해서 보통은 1치당 뭐 3분의 1학당 이런 산정 범위가 붙죠. 근데 보통처치는 이렇게 여러 번 청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간단한 처치에도 이 보통처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간단한 처치는 이거겠죠, 그죠? 이갈이로 인해서 날카로운 부분 삭제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통 처치를 할 때 우리가 FC를 아까 넣고 체인지를 하고 뭐 드레싱을 하고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은 다 약재 그 다음에 임시 충전 비용이죠. 여기는 보통 처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무슨 약재의 가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산정 범위에서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우리가 FC 교환하는 거, 그래서 치수절단 다음에는 보통처치 청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경치료 관련해서 우리가 발수 완료 이전에 일부만 발수한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번에는 발수를 할 거지만 오늘은 FC만 넣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근간이 예를 들어서 3개인데 일부, 1개만 찾고 상악의 경우 팔레탈 근간만 찾고 바로 또 보내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발수를 당연히 진행을 할 거지만 오늘은 완료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보통처치를 산정을 하셔야 되고 그럼 다음번에 와서 근간을 찾고 길이를 제거할 거죠. 그때 발수를 청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통처치라는 행위에 당일에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진료를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경우들이 많죠. 당일에 보통처치와 충전을 할 경우에는 이 보통처치라는 행위가 여러분들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보험 청구상에서는 이 충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처치는 산정이 안 된다라는 거. 왜 우리 보험 중에서도 각각 되는 게 있고 뭐 100대 50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이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것들도 그죠? 치아 진정 처치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인 진료들이 다 이렇게 각각이 있고 100대 50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경치료 기간 중에 임시약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자, 그거는 뭐 약이 굳기 전에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유지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임시 충전 약만 넣어주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도 보통처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발치를 중단한 경우에도 자, 발치를 뭐 매국치 같은 경우에 중단해서 빼지 못하고 더 큰 병원으로 리퍼를 하는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그 발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발치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보통처치를 산정하고 그 발치를 한 병원이 발치를 최종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치수관 개방만 하는 경우도 이 발수 앞에 있는 신경치료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자, 오픈만 해서 보내는 것도 당연히 보통처치를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응급근간처치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경치료 중에.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염증이 많은 경우, 그죠? 많이 부어있거나, 그죠?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처치와 이 응급근간처치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행위에 보통처치할 때 마취와 방사선은 뭐 모든 경우에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했다라면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그는 참고해 주시고, 자, 두 번째로 치아 진정 처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충치 제거하고 나서 그 부분에 당일에 바로 때우지 않고 충전하지 않고, 충전이라 하면 뭐 GI, 아말감, 뭐 레진 같은 충전을 하지 않고 임시 약제로 충전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처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네, 충치 치료하고 임시약 넣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얘는 일치당인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되는 건 아니죠. 한 치아에 대해서. 근데 산정 범위에서 이렇게 비급여 진료하고 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비급여 진료를 하면 인네이나 크라운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비급여 진료는 충치가 얕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인네이 같은 경우 에모디오로 부위가 크다, 더 크다. 그러면 인내이 아니라 크라운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충치가 너무 범위가 커서. 물론 또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 단계의 진료다. 치아 진정 처치다. 그러면 보험 청구가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 초진에 왔을 때 이 비급여를 할 거지만 그래도 진찰료 자체는 산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에 수복물이 이 치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인레인이나 크라운 할 정도의 충치 상태, 치아 상태라면은 기존에 떼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전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그 기존 수복물을 제거하는 수복물 제거 간단이라는 산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밑에 보통 처치와 마찬가지로 당일에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두 가지 다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치수 복조에도 그렇고 그죠? 적차할 때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 청구할 때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찰료만 청구하는 케이스. 자, 진찰료라 하면 초진료, 재진료만 청구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자, 진찰만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 구강 내 검진은 했는데 그냥 뭐 비용 상담 내지는 그 진료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상담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접수를 하고 원장님이 보셨다라면 충분히 진찰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도 치연염, 치치주의염, 잇몸이 붓거나 아니면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이 드레싱 하는 경우 있죠, 그죠? 간단하게 처치해주는 경우, 연조직 질환 처치하는 경우, 그 외에도 뭐 구강 건조증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입병이 이렇게 많이 잘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피곤하면 입병부터 나는 사람 있죠. 자, 그러면 그 구내염 치료하는 게 특별한 건 없지만 드레싱하고 오면 알보칠,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라메디 이런 정도로 도프를 해주죠. 자, 이런 경우에도 뭐 크게 힘들이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진료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렇게 검사하는 요법들이 있습니다. 행동요법, 약물요법, 그 다음에 레이저 관련 그죠? 동통검사, 그리고 치수 온도 검사하는 거, 동료도, 흔들리는 동료도 검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진찰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발치 전에 동통감소, 발치 예약을 하면서, 매복치 발치 예약을 하면서 드레싱만 하고 뭐 이렇게 보내는 경우 있죠, 그죠? 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발치하고 나서 드레싱을 하거나 실밥을 뽑는 거는 수술 후 처치 간단을 청구합니다. 이 부분과 진찰료 청구하는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 진찰료만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처방전 했으면, 처방전 발행했으면, 그죠? 처방전만 발행했으면 당연히 진찰료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실란트 2년 이내에 재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란트 청구는
않고 기본 진찰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또 지각 가민 처치에는 가와 나가 있는데 레이저 처치라든지 이런 SA본드라든지 G 프리미어 같은 이런 것들 도포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실시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보험 청구가 다시 가능하지만 6개월 이내에 왔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처치를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찰료만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보통 처치, 지하 진정 처치, 진찰료만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보들을 위한 여러분들 강의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보험 청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